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3.7% 빠졌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하이닉스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오늘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 기준에서 9.1 그리고 매출은 성장을 했습니다. 전기 대비 6.6% 성장, 영업이익은 그쵸.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는 건 확실하게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인데, 그쵸. 삼성전자 실적이죠. 왜 하이닉스가 떨어져야 될까요? 지금 HBM을 선도하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을 선도하는 게, 일단 25년도까지는 완판. 그리고 이 완판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완판이라는 건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문 제작 방식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선주문을 넣고 그 주문에 맞춰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고, 그쵸? 이게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재고 부담이 없다.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건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발생했었던, 그쵸? 적자를 봐오던 사이클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그 상승폭이 조금 미비하기는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는 25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23년 초부터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폭을 강하게 가져오면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위험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22%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70%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문제치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건데, 근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왔죠.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역배열 전환하는 과정에서 62평의 저항을 받는 건 당연한 구간에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는 실적에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오늘 어닝 쇼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은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죠?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충분하게 이 저가 구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위험을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쵸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그쵸 긍정적인 내용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고부가가치단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급에 대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그쵸 삼성전자죠. 직전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이어왔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이닉스의 고가, 그쵸 하이닉스의 고가는 20만 원 선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첫 번째 20만 원 한번 때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62평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고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내고 있죠. 여기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잘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렁임은 있겠지만 이제는 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왜 그러냐면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는 건 데이터 센터, 서버향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SSD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지금 확실하게 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재차 확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쵸 최소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 돌파하는 구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10월 말에 실적 발표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하면서 매매 구간을 조금만 뒤로 늘리면 충분히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쵸?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매매 차트 화면인데,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 엄청 강하죠.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뭡니까?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꺾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계속해서 상승세, 계속해서 상승세, 상승세, 저는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달 들어서도 유한양행, 바이넥스 계속해서 어떤 걸 공략합니까? 선반영, 그쵸? 고가 돌파,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오늘까지도 제가 매매를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별로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선반영 논리를 철저하게 맞춰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하락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1% 정도에서 막았다는 점은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상승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선반영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공략해야 되는 건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퓨처캠도 오늘 8%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는 건지 제가 소통방에서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어떻게 타점 잡는 건지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마세요. 근데 가격을 본 다음에는 왜 올라가는지 모멘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그 모멘텀에 대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는요, HBM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 자, HBM3E, 그쵸? 그리고 HBM4 여기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 하이닉스를 잡을 수가 없는 정도 위치까지 갑니다. 왜? 이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면에서도 HBM을 납품받는데 경쟁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하이닉스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AI 서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고 삼성전자도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져서 하이닉스가 고가를 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최바닥 구간에 있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니까 어떻게 타점을 잡고 그리고 하이닉스 외적인 다른 종목군들 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17페이지 이상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 왜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3% 정도 하락이 나온 거지,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하이닉스도 안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종목단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해를 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